인플레이션은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는 물건 가격이 오를 때 말고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인플레이션은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체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가난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은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항공, 호텔, 크루즈 등의 여행 관련주가 꾸준히 급등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쇼핑도 마음껏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최근 2년 넘게 억눌러 왔던 욕구를 드디어 해소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다소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도 살아나고 좋은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제로 눌렸던 소비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현금 수레가 필요했다는 이야기,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지폐뭉치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 도둑이 현금 대신 바구니를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0년대 초 독일은 살인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참전국이며 패전국이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은 막대한 돈을 찍어냈지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그 돈이 쓰일 곳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배급되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통에 소비할 곳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우선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일 화폐인 마르크의 가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거기에 전쟁 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전국적으로 보복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폭풍과 같은 소비가 이어지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운 점은 100년 전 독일의 상황이 현재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사와 총탄만 없었을 뿐 전 세계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세계 대전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돈풀기, 즉 양적 완화와 유동성 확대가 이어졌죠. 하지만 실물 경제에는 아직 충분히 돈이 풀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인 종식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억제됐던 소비가 앞다투어 폭발하고 그에 따라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2년간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종 산업재부터 일상의 식재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적인 보복 소비까지 가세한다면 물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소는 당분간 금융정책, 즉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금융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 전 세계는 빠르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서 생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만큼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취득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자산이란 BTS, 즉 비트코인, 테슬라로 대표되는 우량 주식, 서울 아파트로 대표되는 희소한 부동산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서 실사용 가치를 입증한 이후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의 가격 변동은 매우 심하지만 꾸준히 가격의 하단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3,500만 원이 바닥이었는데 올해 1, 2월에는 4천만 원이 그리고 3, 4월에는 5천만 원이 바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의 폭락 이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조용할 때 꾸준히 소액으로 모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4년을 주기로 움직입니다. 2021년에 고점을 찍었으니 다음 고점은 2025년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보면 앞으로 2년 이상 조용히 모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분이 무주택자이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앞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실거주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오를 금리 수준에 비해서는 현재가 저렴한 상태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출 공약이 이행될 때, 즉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LTV가 최대 80%까지 완화될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매우 저렴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금리 인상에 상하이 봉쇄 등 주식시장은 크고 작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새파래진 계좌 때문에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공포나 낙담의 주식시장을 떠날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과 탐욕을 위한 용기를 가질 신호로 보았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팔고 있는 지금은 역으로 평소에 좋게 보던 종목들을 저렴하게 모아가기 좋은 때입니다. 전체 시장 지수는 올해 내내 계속 흔들리거나 빠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중 하나 이상을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단단한 개별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닥쳐올 인플레이션은 마치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는 것 같이 명백하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플레로부터 생존하는 방법은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자산은 BTS, 즉 비트코인, 테슬라로 대표되는 우량 주식, 서울 아파트로 대표되는 희소한 부동산입니다. 이번 인플레는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플레에 올라타야만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판단과 대비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